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이스 아카데미의 이열입니다. 이 강의는 일변수 함수의 미분적 분학 상강의입니다. 우리 교재는 겉표지가 이와 같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제목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일변수 함수의 미분적 분학 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교재는 일변수 함수의 미분적 분학 하, 그리고 또 이어지는 교재는 다변수 함수의 미분적 분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교 과정에서 다뤄지는 미분적 분학을 모두 3권의 교재를 통해서 우리가 나눠서 학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만큼 대학교 과정의 미분적 분학은 그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단 한 권의 책으로 수록하기에는 너무 책이 두꺼워져서 불가피하게 3권으로 나눠서 학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교재도 앞에 머릿말부터 맨 뒤에 있는 교재까지 해서 400쪽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변수 함수라든가 그리고 일변수 함수의 미분적 분학 학원도 각각 350쪽에서 400쪽 사이 정도로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다 합치면 약 1100페이지 내지는 1200페이지 가까이 될 텐데요. 우리가 그만큼 많은 내용을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편입학 시험 문제에서는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특정 단원만 계속 나오거나 그러진 않고요. 대학교까지서 다뤄지는 미분적 분학의 모든 부분을 각 대학마다 서로 간에 이제 빈번하게 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의 시험 문제가 여기서도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해서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전 범위가 다 시험 범위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양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특정 단원, 예를 들어서 미분만 한다든가 적분만 해갖고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처음 시작하려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일변수 함수의 미분적 분학 상권, 이어서 학원, 그리고 다변수 함수의 미분적 분학까지 꼼꼼하게 잘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변수 함수의 미분적 분학 상권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차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교재 안에서는 모두 크게 2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1부는 함수편이고요. 제2부는 미분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부 함수편은 제1장부터 6장까지, 제2부 미분편은 7, 8, 9장 이렇게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1장부터 쭉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교과정에서 이과 과정이었던 학생들은 한 번쯤 들어봤던 용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각함수라든가 이런 매개방정식이라든가 로그함수 등등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내용들일 텐데요. 이와 같은 함수들이 고등학교 교과정에서도 필요했습니다만 대학교 과정에서도 이 함수를 역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함수를 이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1부 함수편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룰 것이고요. 그럼 이 내용이 전부 다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건가요?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4장 중간 이후부터는 대학 교과정에 와서 배우는 함수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교과정과 관련된 것은 요 1장부터 4장 초반 부분, 전반 부분까지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대학 교과정에 와서 배우는 이론들이기 때문에 이거 쉬운 거네 라고 해서 간과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 또 오랫동안 학습 지도를 해왔던 선생님 입장에서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1장 1절부터 이 책의 끝까지 꼼꼼하게 잘 학습해 주는 것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나는 대학 수학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은 본인이 스스로 이 차례를 보고서 교재를 넘기면서 이런 내용 내가 알고 있다 하면 그런저런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판단해서 점프해도 무방합니다만, 만약에 수학을 처음 공부하거나 또는 너무 오랜만에 공부를 하는 학생들 있죠. 그런 학생들은 간과하지 마시고 1장 1절부터 꼼꼼하게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절이 다 시험 범위에 포함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부에서는 미분편인데요. 바로 이제 극한과 연속, 그리고 여러 함수들을 미분하는 방법, 그리고 미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응용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은 3개의 장밖에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1부보다 2부의 교재 페이지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만큼 장은 하나로 묶어져 있습니다만 각각의 절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각 절마다 다양한 내용들을 학습해 보려고 합니다. 제1장 함수를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제1장에서는 함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의 용어들 그리고 종류들 이런 것들을 구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대응이라는 개념을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이 대응이라는 개념은 어떤 x라는 집합이 있고 y라는 집합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x라는 집합 안에 있는 원소와 y라는 집합 안에 있는 원소가 하나 내지는 여러 개 또는 전혀 대응되지 않는 경우들을 통틀어서 그냥 다 대응이라 얘기를 합니다. 즉 x 안의 원소와 y 안의 원소를 짝지어지는 관계를 일컫는 말이 대응이라는 개념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대응을 다루려는 것이 아니라 함수라는 개념을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x라는 집합을 수의 집합으로 국한지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x라는 집합이 나라 이름, 그리고 y라는 집합이 도시 이름 이런 개념이 아니라 x든 y든 다 같이 수의 집합으로 제한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이 미분적 분학은 특별한 말이 없다면 실수의 집합에서 실수의 집합으로 대응시키는 관계만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복소수를 대응시키는 경우라면 그때는 우리가 복소함수를 다루게 되고 그것은 미분적 분학 교과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수의 집합은 아무 말이 없다면 실수의 집합으로 국한지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x라는 실수의 집합이 있고요. y라는 실수의 집합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렇게 벤 다이그램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x라는 집합 안에 있는 원소를 y라는 집합 안의 원소로 대응을 시켜주는 관계에서 다음 같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우리는 이와 같은 대응을 특별하게 함수라고 말을 하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은 뭐냐면 바로 이 x를 우리는 앞으로 정의역이라 얘기를 할 것입니다. y를 공역이라 얘기를 할 겁니다. 정의역, 공역, 이제 이쪽이 정의역이고 이쪽은 공역이에요. 이거는 함수가 정의되는 영역이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기는 이제 도메인이고 코도메인이에요. 짝을 이루고 있는 다른 쪽에 있는 영역을 우리가 우리말로는 공역 또는 공변역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쪽을 정의역, 이쪽을 공역이라 얘기를 했을 때 정의역 안에 있는 각 원소에 대해서 여기서 각이라는 말을 했으니까 이 안에 원소가 빠짐이 없어야 돼요.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y 안에 오직 한 원소가 대응돼야 돼요. 즉 오직 한 원소, 이거에 대해서 한 원소가 대응돼요. 여기서 만약에 x의 각 원소에 대해서 y가 두 개가 대응돼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정의역 안에 있는 각 원소에 대해서 각 모든 원소에 대해서라는 뜻이에요. 이치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의역 안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y 안에 즉 공역 안에 있는 원소 중에서 하나씩만 대응이 돼야 돼요. 하나씩만. x 안에 있는 각 원소에 대해서 y가 오직 하나씩 대응될 때 이거에 대해서 하나, 이거에 대해서 하나인데요. 이렇게 대응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에 대해서 하나가 대응된 거잖아요. 물론 얘 입장에서는 두 개가 대응돼서 왔지만 기준은 정의역 안에 있는 각 원소에 대해서 y값 하나가 대응되면 되니까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대응을 특별하게 우리는 다른 말로 붙여서 함수, 펑션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수의 집합에서 수의 집합으로 대응을 시키는 과정에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의역 안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y값 하나가 대응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만약에 이 y 안의 원소 중에서 공역 안의 원소 중에서 정의역 안에 있는 각 원소가 대응되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즉 여기는 좀 다 대응돼서 이렇게 왔는데 정의역 안의 원소가 이렇게 있었다고 볼게요. 정의역 안에 있는 원소가 빠짐없이 전부 다 대응이 돼서 왔는데 이렇게 공역 안에는 정의역 안에 있는 원소랑 대응되지 못하고 남는 원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정의역 안에 있는 각 원소에 대응되는 공역 안에 있는 원소들의 부분 집합이 있죠. 자, 이런 집합을 우리가 치역이라 얘기를 합니다. 치역, 레인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역이란 말은 이거예요. 얘를 y 전체를 공역, x 전체를 정역이라 얘기를 하고요. 자,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치역은 이 공역의 부분 집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치역을 우리가 함수 f의 x라는 집합 전체 상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라서 이렇게 표시하는데요. 이 치역 fx는 공역 y의 부분 집합입니다. 물론 이렇게 남는 원소가 전혀 없다면 같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같진 않고 포함된다면 진부분 집합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치역은 공역의 부분 집합이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부분 집합을 표시할 때 밑에 이 등호 관계는 보통 생략해서 그냥 쓸게요. 이 기호 안에 등호가 되는 경우도 그냥 포함된다라는 의미로 앞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정의역, 공역, 치역 그리고 함수란 말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는 이 두 개의 함수를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두 함수가 같다라고 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등호를 약속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학은 이렇게
등호를 같은 걸 통해서 비교를 하거든요. 같다, 같지 않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뭐 2하고 3을 비교해 보니까 2하고 3은 같지 않다. 그러면 같지 않으면 이 실수의 집합은 대소관계가 있거든요. 누가 더 큰지 작은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기준이 바로 이 상등관계예요. 같으냐 같지 않으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함수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두 함수가 같다는 말을 어떻게 정의할 것입니까 하는 얘기예요. 두 함수가 같으려면은 바로 f라는 함수의 정역과 g라는 함수의 정역이 서로 일치되고 각 정역 안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을 때 두 함수는 같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f가 자 정역이 x1이고 공역이 y1이에요. g라는 함수도 정역은 x2가 되고 공역이 y2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이때 f하고 g는 만약에 이 두 함수가 같으려면 이 f하고 g가 같을 때는 이렇게 상등관계를 이렇게 등호를 써서 표시할 건데요. 이렇게 될 때는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되냐면 첫 번째 x1하고 x2는 같아야 된다는 사실과 두 번째 요 기호 표기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뜻이에요.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은 수학적으로 같은 말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요 정역 안에 있는 원소를 임의대로 뽑습니다. 요 대문자 A를 뒤집어 놓은 거 앞으로도 자주 쓸 건데요. 이 A는 A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이 all이라는 말을 이 수학에서 이걸 뒤집어 놔 가지고 이렇게 써놓고 all 모든이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모든 또는 임의의 이런 말로 사용합니다. 앞으로 자주 쓰는 수학 기호예요. 자, 그래서 이 x는 요걸 말하는 거예요. 이 x는 얘네들이 x1일 수도 있고 x2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첨자 없이 x로 표시해 보도록 하죠. 자, x 안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fx 값하고 gx 값이 같을 때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치역은 어떤 원소로 되어 있냐면 요 안에 있는 원소를 x로 한다면 이 상은 얘를 fx로 표시하거든요. 바로 이 fx들을 모아놓은 것이 치역이에요. 치역을 요 원소들의 집합으로 표시한다면은 fx들의 집합입니다. y 안에 있는 원소들인데요. x는 바로 정의 안에 있는 모든 원소예요. 자, 이것이 치역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fx가 바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x의 상이라 얘기를 합니다. x의 이미지, 상. 자, 이제 그 x의 f에 의한 상과 x의 g에 의한 상이 같으면 임의 원소 x에 대해서 이 상이 같고 정역이 서로 같으면 그때는 두 함수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은 두 함수는 같지 않다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예를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두 함수들의 정역을 말하고 두 함수가 같은지를 조사하시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선생님 저는 아예 함수를 모르는데요 라고 한다면 이 예문은 그냥 가볍게 보세요. 왜냐하면 여기가 무리함수고요. 절대값이 들어있는 함수고 일차함수, 유리함수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 교재 제2장에서 자세하게 다루게 됩니다. 일단은 예문을 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요. 혹시라도 이 근호, 그 다음에 유리함수 이런 절대값이 붙어있는 함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학생들은 일단 가볍게 넘기세요. 2장에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루트 x의 제곱은 정의 자체가 다음같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얘는 x가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제곱과 루트를 벗겨내서 x라 쓰고요. x가 음이면 마이너스 x를 붙여서 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정의예요. 자, 그런데 x의 절대값도 마찬가지예요. x의 절대값도 동일하게 약속되어 있어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 x가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x. 그래서 자연스럽게 루트 x의 제곱은 잘 보세요. 얘네들 잘 보면 정역은 다 똑같이 얘네들 모두는 다 실수의 집합 안에 있는 모든 실수가 다 정역이에요. 그래서 정역이 똑같아요. 정역이 실수의 집합 전체 똑같고요. 얘나 얘. 그리고 이제 보다시피 함수값이 똑같아요. x가 0보다 크면 x가 되고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가니까 결국은 이 두 함수는 같은 함수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함수에 대한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은 일단 잠시 보류하세요. 2장에서 공부합니다. 얘네들을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x가 0보다 클 때는 플러스 x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가 이제 보통 그래프를 그릴 때는 x축, y축 이렇게 정역과 치역을 이렇게 가로축과 세로축을 이용해서 표시합니다. 자, 이게 루트 x의 제곱, 즉 x의 절대값은 요 함수예요. 즉 요 함수 전체를 다 이렇게 표시하고요. 단지 요거는 x가 음수일 때 나타나는 함수, x가 0보다 작을 때 여기거든요. 그리고 x가 0보다 클 때 여기고 함수가 나눠져 있으니까 얘를 주황색으로 표시한 거고요.
얘를 보라색으로 표시한 것 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두 함수가 같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2번의 첫 번째 fx라는 함수는 실수 전체의 집합이에요. 그리고 특별하게 정용을 말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한다면, 만약에 앞으로 미분적분학 교과정에서 특별한 정역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은 그때는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 말이 없으면 실수 전체의 집합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역시 x 플러스 1은 이렇게 기울기가 1이고 y절편 1을 지나는 직선 요거예요. 자, 이것이 fx의 모양인데요. 자, 요거는 유리함수예요. 다항식분의 다항식으로 이루어진 함수를 유리함수라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나눗셈으로 정의된 함수는 당연히 분모가 0이 돼서는 안 됩니다. 분모가 0이 되는 것은 당연히 제외를 해야 돼요. 이 조건을 왜 안 붙였어요? 라고 한다면 수학에서 나눗셈을 쓴 순간에 이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걸 안 쓰더라도 x는 1이 아니라는 조건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0으로 나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예 나눗셈의 정의를 할 때 이 분모는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호 자체는 이 말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게 없더라도 실제로 많은 대학 교재나 실제로 입학시험에도 나눗셈 써놓고 이거 안 써줍니다. 그렇더라도 당연히 분모는 0이 아니지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얘가 0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인수분해 됩니다. x-1, x 플러스. 그리고 다항식을 인수분해하는 것은 기초수학 교과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항식의 인수분해를 설명해놨습니다. 이거 x가 1이 아니니까 x 플러스 0이 아니죠. 0이 아니면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눗셈을 해보니까 x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같아 보이는데, 그러나 여기는 x가 1이 아니라는 조건이 들어있거든요. 자, 그래서 얘가 fx였다면 그럼 gx는 어떤 함수입니까? 하면은 gx는 보라색으로 그려볼게요. 그런데 1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1이 포함돼서는 안 되니까 1에선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이런 함수예요. 이 보라색으로 표시된 이 함수가 바로 gx입니다. 따라서 fx하고 gx는요, 보다시피 치역이 같지 않아요. 서로 같지 않잖아요. 정역도 다르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르고 이것도 다르네요. 요거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일단 정역이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얘는 모든 실수지만 얘는 1을 제한 모든 실수라서 당장 첫 번째 조건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함수는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함수의 상등관계를 살펴보게 됐습니다.